자, 또 여러분 좀 출연해 주시겠어요? 좀 네, 못 보던 모습이 많이 보셨죠? 당연하지.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저렇게 착했나 싶어.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의의를 갖고요. 뿌듯하게 마음을 돋하세요. 근데 왜 주스포를 갖다 놓으시고 뭔가 체크는 전혀 안 돼 있지? 여러분 그 주말이죠. 토요일이 원래 가장 힘듭니다.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이제 화, 목, 토, 화 4번 남았네요.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말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화, 목, 토 하고 끝나야 되는데 화가 있네요. 자, 한번 달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화, 목, 토, 화.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이날 드디어 하루 쉬는 날이네요. 왜 쉬어요? 근데 윈터가 여기 예비고일이 이날 끝나가지고요. 예비고일 저쪽 끝나? 예. 그래가지고 말했잖아. 그래서 왜? 오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재수반을 화목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화목이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수업이 잡히지 않겠지. 이러면 약간 나도 서운한데요. 그래서 제발 20일날 정규반 개강인데 화목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목요일날 좀 몰아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느낌상 지금 빈자리에 놓을 거니까 확 몰릴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넣지 않겠지 이사장님께서? 바꿔달라고. 그 이사장님 마음이에요? 모든 건 이사장님 다 결정하시고 모든 시간들 다 이사장님 짜시고. 와, 저도 월수금에 사실 단과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선생님 있으면 막 힘들게 하시고. 저기 좀 촬영이 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긴 하지만 엄청 사실 그게 큰 힘이죠 사실.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은 현상은 그러면은 수업 안 넣어주시겠죠? 선생님 근데 학생 시간표는 누가 짜요? 학생 시간표라면? 누가 저기 짰어요? 학생 시간표는 학생이 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8층. 예비고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시간표요. 화목도 이거요? 쌤못 알아들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생 시간표는 학생이 짜는 거야. 이번 윈터 스쿨? 인터스쿨 이거요? 화목도 이런 거? 뭐 문학반 이런 거? 뭐 궁금한 거 얘기해봐야 되죠?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책상을 옮기고 있네요, 맞죠? 이제 강의실이 또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재수생 들어온대요. 그러네요.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야? 원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재수생이 이날 여러분 이제 입학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아요? 작년보다 100명 더 들어왔다고 아, 하더라고요. 작년 얼마였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항상 좀 원래 예전에 한 1000명씩 됐었죠. 와. 와. 교무실이 한 1, 2층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7층, 6층 막 이렇게. 여기 수업하나? 갑자기 해서 근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점점 안 보이시는 분이 점점 왜냐면 이제 뭐 인강도 많이 듣고요, 요즘 독재도 많이 가고 근데 학생들이 이것저것 해보니까 또 다시 이제 뭔가 이 현강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런지 올해는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러셀한테 좀 고마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고3 때 러셀 다니다가 재수한 애들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고3 때 근데 참 자르면 되겠죠. 근데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 가르친 그 학생들도 내신 2학년 2회까지 하고 러셀 가서 하는데 독학 해보겠다 해서 잘 가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로스에서도 수업하지 않아? 러셀에서 이제 하죠. 이제 그 이런 영상을 이제 같이 싸가지고 라이브 강의로 이제 듣고 싶은 건 듣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사 같은 거는 도시락으로 주고 좀 외로워요 하다 보면. 여기 식당도 잘 되겠다. 저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치열합니다.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뭔가 이게 점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좀만 고생하세요. 편하게 깔끔하게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대충 하는 거 보면 다 보입니다. 잘 갈 것 같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윈터스쿨 이렇게 잘 꿋꿋하게 버티는 친구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 와서 제가 항상 그거는 자신을 갖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습관이 이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항상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고민이 많고요. 생각이 많으면 좀 재수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리고 이제 인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듣고 싶은 거 있으면 프리패스 그거 안 끊었어도 다른 강의도 그냥 끊어서 또 듣고요. 그런 거 이제 돈 아까워서 이걸 인강을 이걸 나는 메가 스터디 끊었는데 저 대성에 저거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근데 나 메가 프리패스 끊었는데 어떡하지 들을까 말까 그런 거 왜 고민합니까? 듣고 싶으면 들어보고 그냥 돈 버리는 사람 생각 한 10만 원 쓰면 되잖아요. 책값 가지고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막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럼 속 터져요. 선생님 저는 대성 많이 메고 끊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거 강의는 거기는 없는데 저는 메가스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어요. 누르면 되지. 셀럽 도구 하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려달라. 아니 통신비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아, 10만 싸게 나가네요. 쌤도 인강 들었어요? 인강? 인강이요? 네. 저희 때는 그 이제 인간 개념이 막 했는데 우리는 EBS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EBS.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요새 30대 언저리. 언제 중간이다 좀 생각하시면 36. 네. 왜요? 뭐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뭐 나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안 하는 게 좀 거리감이 느껴질까봐요. 젊어 보이세요, 선생님. 젊어 보인다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이 들었다는 얘기죠. 사실. 아니에요. 선생님 늙어 보여요. 이래야지 아직 어리구나 이런 건데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젊어 보인다. 30 초반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새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는데요. 자 이제 빨리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힘내시고요. 자, 윤씨랑의 아들인 윤여옥과 진공의 딸인 최경은. 자 이건 이제 또 인물과의 어떤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이제 참성 감이록은 그 해설지에 인물과의 어떤 관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지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지금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 풀듯이 지금 접근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가문 소설이어서 대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냥 이 중심 장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는데 책상을 나누고 있네요. 자, 윤여옥과 진공의 딸 진채경. 채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난다네요. 자 어느 날 청계정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본 윤씨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하였다. 좀 웃기게 그럼 시아버지가 지금 맞죠? 윤씨랑의 아들이 윤여옥과 진공의 딸인 채경은 혼인 약속하는데 그러면은 윤씨랑은 윤여옥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약속한 딸한테 한번 시를 접도록 하는 거네요. 자, 채경은 살아가는 이와 함께 하고 싶다면 아래가 뜻이었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사람들 놀랄까봐 큰 울음 그쳤지만 뭔가 약간 슬픈 상황이네요 지금. 삼청에 자 신선이 산 세군 의하인데 날개가 어찌 없으리 이를 삼청의 이를 날개가 어찌 없으리 그러면은 날개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요 중에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어. 그럼 내가 날 수는 있어. 사실 날아갈 수는 있어. 다만 왕 자진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하늘로 날아갔다고 전해지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밤마다 부산에서 난리밖을 그리네. 그러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네.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약속은 아마 윤여옥과의 어떤 약속이겠죠. 혼인을 약속한 사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들 사이를 방해하는 등장인물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혹시 뭐 체크를 해볼까요? 진공, 옥에 갇힌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 양석, 조문화의 지시에 따라 나라토를 사초했다. 오낭중, 엄숭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유,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자, 이전에 진공이 자, 병부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진공은 이제 채경의 아버지죠. 자,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이제 엄숭이 악인일 느낌이 강합니다. 맞죠? 엄숭이 악인이고, 그 다음에 뭐 친아들도 아니고 양아들이네요. 조문화. 그죠? 하면 되겠죠? 자, 공이 내정하게 차양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공은 진공이겠죠? 진체경의 아버지. 조문화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숭에게 청탁하여 진공을 산서성 노안부 제독으로 자천시켰다. 그러네. 역시 악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석을 시켜, 이것도 나쁜 놈일 것 같긴 한데요. 진공이 태원전 3천만 명을 사사로이 착복하였다고 무고한 거짓말을 한 거죠. 이간질을 한 겁니다. 금이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벌거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 나쁜 악인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이런 거는 반동인물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파악을 끝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은 얘네 또 접근하겠죠.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낭중을 불러. 그럼 얘도 꼭 나쁜 놈일 것 같아. 그럼 부인이라는 건 여기 지금 채경의 어머니를 뜻할 거예요, 맞죠? 그럼 부인의 그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오낭중이야. 지금 친척 오라버니니까 친척이라고 해야지. 친척 오라버니. 이게 바로 오낭중. 얘도 그렇게 좋은 놈인 걸 알 것 같아. 자,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뻥긋하면 자 구해줄 수 있어. 자, 근데 지난번에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업신 여겨 우리 집에 처음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되는지 알 것이오. 그래서 약간 이제 유교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효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요 효녀라는 걸 가리키면 지금 요거는 누구를 어떻게 보면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체경을 야 네가 진짜 만약 효녀면 부모님 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진체경한테 좀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전하겠죠. 저 오낭중은 원래 건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럴 줄 알았어, 맞죠? 네네네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고 하네. 너무하네. 자, 그리고 바로 오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다. 밖에 나가서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요. 그러게요. 자, 좀 이해해주세요. 촬영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잠깐 끊을까요? 근데 학생이 오늘 좀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 말 뭐 그 네 글자 뭐 있는데 맞지? 할 말 안 할 말 뭐 그 있는데 맞지? 자, 좀 다시 집중합시다 여러분. 자, 공손하게 말해줬다. 그리고 오부인을 찾아가 자, 그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오히려 오부인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자,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자, 이제 채경이가 얘기합니다. 옛날의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채경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걸로 오히려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저희 몸과 머리카 피부도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효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작품이 이게 가문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내용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가문 소설이어가지고 뭐 효녀, 그다음에 뭐 이제 충,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봐봐 이렇게 효녀가 돼야 돼. 이런 걸 자꾸 이제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아버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며 살아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명히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좀 신중한 태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네요. 신중한 태도. 무조건 막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내가 분별력이 지금 흐려진 상태다. 좀 우리가 침착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채경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남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여기 지금 효를 되게 강조하는 걸 보여줍니다. 효의 모습. 오남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아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근데 싫다는 사람이랑 이게 결혼하는 거 가능한가요? 참. 자 다음날 조문아가 다시 엄숭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진 않고 귀양보냈다. 그럼 결국에는 아비를 살리긴 했네요. 맞죠?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이 꾸며준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목소리들이 당했으니 이걸 원망했어.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해서 너구리 용서했으니 이 또한 천지 신명이 보살핀 덕이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 아마 이제 또 슬픈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아와 혼사하는 일을 말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지만 내가 차라리 처형을 이제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장면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진국은 이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거죠.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런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공은 나올 때 이미 알았다. 아니다. 지금 나오고 나서 얘기를 듣고 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리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종과 사소를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겠어. 내가 우리 딸을 셋을 때 이미 여기 나오죠. 윤 여우가 약혼하여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어. 채경이 편한 앞빛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급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보기에도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권도의 자세라는 거죠. 급박할 때 하는 그런 행동들. 급박하다 보니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나름대로 살아갈 다 방도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뭔가 권도로 뭔가 위기를 탈출할 것 같은 거를 좀 암시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앞으로 일어날 또 암시하는 겁니다. 태어난 기색이었다. 친구는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했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탐욕과 깨가 있었지. 지금 하늘말과 행복을 보면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겠죠. 이 뜻을 지켜봐야겠다. 역시 앞으로의 어떤 일어날 문제 해결을 또 암시하는 그런 대사일 그런 구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채경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이 다 있네. 너 계획이 있구나. 안심한 진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무르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난다.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밤으로 돌아와 누워 밤낮으로 흐느끼며 울었다. 이것도 막상 혼자 있을 때는 울었네요. 조문아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지촉했다. 채경은 유머를 시켜 말을 전하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멍멍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돼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혹시 아까 얘기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할 때 그겁니다.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끄는 행위. 그 장면이네요. 조문아의 하인이 돌아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 날면서 조급해하자 조문아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자 원하는 대로 해주셨구나. 그 아이는 이미 손 안에 든 바나 짐이 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해서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데스에서의 조문하는 계획적으로 낸 채경이가 어떤지 살펴보겠다.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명하고 있다가 유머를 불러말했다. 역시 이것도 다 어떤 계획된 행동인 거죠, 여러분. 계획된 행동. 이렇게. 자, 내가 슬픈 일을 겪고 있으니 마음이 상한 뒤에 심한 감기 걸렸네. 자,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왕께서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나 자주 오니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절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기뻐하며 그 아이가 참으로 자 인성도 칙하고 은혜를 아는구나. 지금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고 이후에 매일 문 밖에 안부만 묻고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리잖아.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육모와 몸쪽 운섬을 내고 가볍게 우리는 여기 나오네요. 남자 옷을 입은 채 도망을 간 거네. 그래서 아까 결혼한 척하고서는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도망간 상황입니다. 좀 재밌는 소설이죠, 여러분. 이 장면 됐고요.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어? 그 사람 튕겼습니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나 모르고 할 일 없이 돌아와서 조문을 알렸다. 조문아 부자는 눈이 희둥그레지고 버린 채로 서로 쳐다볼 뿐 아무를 못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겠다. 빨리 이해는 됐죠, 여러분? 예, 왜요? 네? 아프세요. 네? 화장실 아, 예, 갔다 오세요. 예, 아주 그래.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진공은 자신이 오기 가신 것은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 자기가 빨리 물러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계속 이런 일이 다 했다. 좀 자책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조문아가 이게 조작한 일이었는데 엄승을 막 부탁하고 이래서. 자, 2번 양석은 조문아의 지시에 따라 나랏돈을 사출했다고 또 무고한 걸 시켰죠. 그래서 죄를 더 주어서 막 사형에 이르기까지 막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전달하니까 오히려 막 부인이 더 화내고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엄숭이 진공을 자처시켜 금욕에 가두자 황제는 진공의 죄를 밝히 운남으로 귀양을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또 다시 이제 조문아가 이제 그 결혼 승낙을 받으니까 좀 부탁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사형에서 그냥 귀양으로 좀 죄를 좀 낮춰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아까 이제 그 장면이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자, 사람들 놀랄까라는 구절의 채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공이 노심초사하는 아니야 노심초사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큰 울음 그쳤지만 구절이 진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간 진공이랑 어떤 관련으로 좀 보기에는 지금 좀 의미가 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고요. 근데 진공은 상황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진공 자체는. 그 다음에 삼청에 이를 날개가 어이없으리. 그럼 날개는 사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경이 조문아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다 아니야. 충분히 지금 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 때가 아닌 거지. 그래서 난 지금 날 수 있어. 날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겁니다. 날 수 있는데 안 날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 구절은 그러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경이 조문아의 아들과 혼인상을 예언한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약속과는 관련이 있어. 약속과는 관련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뭐 혼인상 예언한 거다. 그건 아닙니다. 5번 밤마다 부산에서 말림 앞을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진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조금 그나마 가능하겠네, 맞죠? 그리워한다. 꼭 윤여옥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는 좀 연결 지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좀 문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사실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의미를 잘 연결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여기 좀 풀어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공과의 어떤 상황으로 좀 연결짓기에 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날개가 거의 없으니까 날 수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 행동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은 체경, 구체적인 내용을 체경의 입장에서 하는 걸 고르는 건데,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자, 그럼 결국에 뭔가 이별하고 하는 건데, 체경의 입장에서 뭔가 다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뭐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3번. 아버님을 구해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켜 조문화를 안심시켜야 돼서 그 어떤 계획과 관련된 걸 좀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모님과 헤어진 뒤에 심정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혼인을 미워달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프다고까지 했잖아. 또 계속 거절하고 있었고요. 자, 부모님께서 조문화의 이유를 그래서 뭔가 귀향길로 멀리 이제 떨어진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행색, 이게 남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이제 아줌마 집으로 이렇게 헷갈릴 정도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것도 맞고요. 자,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집을 나오고 시간과 떠나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아니, 그런 건 없었잖아요. 몰래 도망간 거지 뭐 거짓 정보 해가지고 뭐 추격을 따돌렸어 그런 거는 아니니까 정답은 5번. 문제가 다 내용 확인한 문제네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사람들의 방도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 확인 문제였으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아무튼 니은은 살아날 방도 얘기하는 거잖아. 어차피 설명하면서 좀 이상했어. 그거 좀 잘 이해해 주세요. 그거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저기로 갔어요. 뭐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린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4번. 이 표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 키워드를 잘 연결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정도는 이제 도를 해야 할 원칙이 키워드죠. 여러분. 원칙을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도가 위기 상황에서 기질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채경이가 이 권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한번 문제를 꼭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1번. 자, 조문화가 자신의 말을 채경에게 전하라고 운항 중에 당부한 것은 채경에게 비를 강요한다. 왜냐하면 아까 네가 효녀라면 그런 얘기를 좀 얘기했었어요. 효녀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는 지금 여기 효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문화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를 자기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권도에 좀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을 허락한 채경의 결정에 오부인이 안타까운 것은 평소 채경이 A와 D를 중시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윤여옥과의 어떤 약속을 지킬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효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정도의 어떤 자세를 지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과 지금 다르기 때문에 좀 속상하게 여긴 거죠. 3번, 윤여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채경의 선택에 화를 내는 진공의 모습은 자신 때문에 채경이, 그렇죠, 여기 윤여옥과 남녀 간의 관계를 지킨 게 열이잖아요, 맞죠? 열려. 그래서 그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병환을 핑계로 자신의 출입을 삼가달라는 채경의 뜻은, 그럼 이거는 이제 권도에 해당하는 거고, B와 C를 동시에 선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것은 B와 C를 동시에 선택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채경의 행동은 권도가 같고, 맞죠? 권도가 같고, 그렇지만은 여기 일단 열도 아니잖아요. 열도 일단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여기에는 해당한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조문화가 따르는 것은 그래, 이 채경이는 그 효 이거 지금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네가 이걸 선택했구나 그 얘기죠. 근데 갑자기 무슨 열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맞췄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 여기까지. 그래요.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이제 김영철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토기전, 그 다음에 신청.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 어디까지 하라고 했나요? 9까지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10까지 하라고 했나요? 9까지 하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좀 가가지고 공방전이나 이런 거 좀 조신설안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힘을 내서 김영철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딱히 보기가 크게 도움될 부분은 없고, 여기 있어서, 그래서 보기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보기 대신 이걸로 대신했다는 거, 참 그거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김영철전에는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고향의 가족과 재해하기 위한 고달픈 인생 영정이 담겨 있다. 약간 이제 좀 이런 게 이제 작년 최척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 약한 부분이 있네요, 사실. 17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의 후금과 명, 조선 군사적 출발한다. 좀 약간 친척전이랑 비슷하네요, 맞죠? 이때 강호님의 군대가 명나라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후금에 투항하는 심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단 요거와 관련된 거죠. 심화 전투. 이 전쟁에서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된 후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3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다. 여기서의 어떤 과정이 이만큼 지내고 있네요. 일종의 약간 이상가족이죠, 여러분. 이상가족.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다. 최척전이나. 자, 김영철은 간신히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후금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 전쟁에서 연이어 동원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네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한다. 결국엔 전쟁에서 죽었네. 자, 김영철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로 낮춰보거나 명나라와 협력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숙명, 반청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 여러분 나중에 청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명 배청정 사상 뭐 그런 것들이 여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약간 내기가 애매해 사실. 이거 수능의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한번 읽어서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한번 또 이제 내용 확인하는 걸로 찾아가 봅시다. 일단은 줄거리에서 한번 해보죠. 이게 저번에 한번 간슬게 문제에서 주긴 했었는데 그때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좀 확인했을 걸 아쉬움이 있네요. 그때 간슬게에서 있었는데, 자,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한, 그때 간슬게에서 같이 보지 않았나요? 참 봤었죠? 아닌가? 자, 미안합니다. 자, 영철은 후금의 장수 아라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며 두 아들을 얻지만, 자, 아들들을 두고 명나라 등주로 도망친다. 좀 웃기네요, 맞죠? 자, 등주에서 6년을 지내며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 아들을 많이 얻네요. 자, 고향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온다. 자,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은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임경업 밑에서 종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제 인물들이 나오니까 어떤 사실감을 좀 부여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네요. 약간 영화 광해가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영철에게 은 30냥과 배 20피를 선물로 내고 답장을 써줬다. 이런 일종의 이제 답례품을 준 거죠. 고마워요 이렇게. 자,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왔나? 자세히 보니 바로 전윤년이었다. 영철은 경황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여 대뜸 처자식의 소식부터 묻고는 선물로 받은 배 20피를 전윤년에게 주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때 이제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인가 보지. 자,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다. 영철은 임경우에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임경우에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 들어왔다. 또 이런 사건의 어떤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임경은 즉시 편지를 숨겼다. 오랑캐 2명이 배에 오르니 임경에게 목을 움켜잡고 말했다. 너희 쪽 작은 배가 적지에서 오는 것 같다. 내 통화는 분명하다. 임경을 위협하여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 옷도 모두 벗겨 사살이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2 병사를 보고 자백하라며 충고하자 병사들을 이렇게 말했다. 물을 깊게 갔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임경이 원래 싸움 잘하는데 너무 약간 맥없이 좀 당하는 장면이네요. 자,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임경을 2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임경은 소교에게 눈짓해 다른 섬에 가서 목을 베게 했다. 소교는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 내비쳐 목을 베는 신용을 해보이기는 자기 코를 때려 검에 피를 묻히고 돌아와 오랑캐에 보냈다. 일종의 이제 어떤 기지를 발휘한 거죠. 오랑캐는 그제야 돌아왔다. 아까 임경험이 생각보다 좀 아쉽게 그려집니다. 자, 이날 임경은 명나라와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 없는 총을 쏘고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쏘아댔다. 근데 서로 아까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장면이죠. 이렇게 한참을 싸우고 밀리기를 세 차례 반복했다. 그러다 명나라 군대가 생활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오자 우리 군사들을 주고 이것이 미리 약속했으면 모르는 이들이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 실탄을 하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건이 좀 문제가 발생하네요.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대치 상태를 풀었다. 오랑캐는 다시 임경을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겠다.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년에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죠. 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을 또 종군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랑캐 측에서 아라나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는 이렇게 꾸짖었다. 나는 너에게 3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하나다. 이 장면 좀 유명합니다.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이 둘이다. 또 내 제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집안살림을 막은 셋이다.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내용입니다. 내용 확인하는 거. 3번째 제다 100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됐고 아주 포박하고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가입장이 너무 기네요. 자,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리며 영철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만 본께서 예전에 살려줬으면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우고자 은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요게 나옵니다. 입담백 200근을 제값으로 치렀다. 요거 가지고 이제 영철이를 또 귀찮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때 득북이 오랑캐 군중이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을 했다. 네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이들이 또 슬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장면이죠. 슬픈 장면. 그리고 나서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치러와 영철을 세집했다. 영철의 귀한 과일을 비림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나와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런 장면도 나오면서 또 그냥 거의 약간 기록 같은 소설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보죠.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내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련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싸우며 성을 방기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 영철 즉시 내 아들과 함께 성을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60이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할 일 없이 늙어가며 가슴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 성에 올라와서 북쪽으로 번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도하면 서두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자기 머물던 곳이겠죠. 자, 내가 아무 말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 그렇죠? 아까 했던 번주, 등주,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궁금함이 이 지경에 이르니 어찌 하늘이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 살다가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10개 뭐가 있겠나. 영철은 20여 년 만에 성을 지키다 80살 때 죽었다. 끝났네요. 이제 결국에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었다. 일종의 거의 약간 기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런 이제 허구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종의 좀 기록 형태의 어떤 이야기다. 그래서 약간 좀 어떤 전기성도 없고요. 하니까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좀 정답만 좀 가볍게 좀 확인하고 일단 좀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두 곳의 처자식과 관련지어 A와 B를 이하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봐라 이 얘기네요. 자, 일단 뭐 120일 주면 전인은 저 자식에게 전해주세요. 자식 걱정되니까 전해주라는 얘기죠. 보고 싶지 않으냐 해서 또 아들 만나가지고 또 챙겨주고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죠. 자, A에서 영철이 전우에게 처자식 소식을 물어본 것은 명나라에 남기도 아무 잘못 없는 처자식에 대한 안부가 걱정되니까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 120일 뭐 그런 거 전달해달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득국은 영철이 아라다 밑에서 지낼 얻을 자식으로 영철을 득과 같이 타국에 남겨온 자식들이 이런 걸 하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래요. 이 장면이죠. 그래서 영철이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면 술과 밥, 반찬과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영철에게 포를 실천하는 그 득국의 또 마음을 또 드러내고 있고 괜찮고요. 자, A에서 전우는 처자식을 생각해 명나라에 협력해라 그런 내용은 없었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고요. 아라다는 득보리의 자신의 명예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네. 영철이 느끼는 공고함이 심각한 지경에 용생하나 공고함은 가난한 건데 그거랑은 좀 관련이 없어서 좀 가난한 거니까 그래서 염색했다. 득북을 위하는 건 자식을 위하는 건데 그거랑 가난함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협력해 이 얘기도 좀 잘못됐죠. 그래서 뭐 어쩐 일이야 그런 얘기 한 거니까 정답은 4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두고 등주 번주 그래서 처자식 애정 그다음에 부모의 나를 선택해준 영철에 대한 생각. 자, 됐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를 이제 아까 참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포인트가 그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 숙명 반청 사상의 어떤 한계. 그걸 좀 잘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보면 1번 명나라 장수가 영철에게 30년간 120을 선언한 것은 명나라 군대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조선 정세의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2번 명경에게 오랑캐 두 사람이 달려오자 영철에게 받은 편지를 즉시 숨긴 것은 그렇지 그거 우리 약속한 거 들키면 안 되죠. 싸우지 않기로 한 거. 그래서 숨기려고 한 거죠. 소교가 임경의 눈치를 보고 딱 눈치챈 거잖아. 그래서 죽이면 안 되고 죽이는 척 해야 되는 거니까 오랑캐를 속인 것은 후군과 명나라의 벌인 전쟁에 도는 우리 집 병사들의 어떤 헛된 희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겠고.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 꾸짖으며 영철을 포박해 한 것은 명나라에 협력하며 조선의 이득을 치유하려고 한 경고하며 누리 또한 무리한 요구를 못하죠. 지금 그건 아니고 그냥 영철이 네가 내 의대를 잊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거지 협력해서 조선에 있는 치안을 이를 경고라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영철이 큰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영철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린이 아론에게 은덕을 온전히 하시며 입담에 200% 제값을 치는 것은 후금의 지지를 받은 구원병 입장에서 후인 장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린이가 저렇게 이제 좋게 해줬잖아요. 근데 저거 가지고 또 이제 영철이를 좀 귀찮게 합니다. 사실 뒷부분에서는 네가 그때 내가 200당근 이거 줬는데 내 은혜 또 있죠? 뭐 이러면서 또 귀찮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4번까지 체크를 했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또 나를 또 참고하래요. 소재의 의미를 좀 파악해봐라. 문제 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출제자들도 내용이 특이한 부분이 없어서 다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보죠. 일단 작은 배. 그래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한 배. 그걸 딱 발견해가지고 걔네들이 등장한 거죠. 작은 배 뭐냐? 이렇게. 총을 한번 총. 안 싸우기 약속했잖아. 맞죠? 그래서 서로 공격하는 척 하면서 하는 장면. 정예명은 임경험이 이끌된 후금의 병사들로서 자 이게 후금의 병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정예명을 네가 이끌어라 이렇게 있잖아요. 명나라의 우호관계를 포기하고 후금의 편에 서기로 한 조선 장수에 대한 시대가 이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냥 너 다시 제대로 싸워 이제 똑바로 해 이걸 얘기한 거지. 그래서
깊어졌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인경험한테 제대로 다음에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다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그래서 힘드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죠. 자, 가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서술자의 말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창자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뭔가 전쟁의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겠죠. 사실 이제 그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맞죠? 자, 와사시는 외사시는 말한다. 작가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외사시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도를 공격하는 데 사지를 넘나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니 그 공적을 기억할 만하거나 손튼 만큼의 상도 받지 못했다. 대가가 없었다는 거. 현령은 말값을 받아내고 호주에서 입단계 값으로 은을 내놔. 그렇지, 이렇게. 그때 너 은값 내가 죗값으로 너 치러줬지. 이거 갚어. 막 이러고. 그리하여 늙어서도 성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끝내 가난 속에서 울적한 자, 마음을 품은 채 죽고 말했으니 이어치 천하의 충수한 성비를 경영하는 방법인가. 전쟁에 나온 싸움 군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얘기지. 나는 명철에 이친 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슬퍼하며 이전을 지어 후인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게 김영철의 사람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뭐 전투를 뭐 승리 이건 일단 아니고요, 맞죠? 탐관오리들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한다. 탐관오리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같이 공적을 세웠던 사람 중에 그 장수들에 대한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니까. 이 얘네들이 뭐 뺏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네. 평생 사지를 넘나들며 나를 위해 싸웠으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선비의 삶을 소개하려고 쓴 거다.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2번으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호조에서는 입단계를 은을 내오라고 한 거 이런 거는 탐관오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치른 값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냥 해결해도 되는데 달라고 막 독촉하는 그 장면을 부정적으로 여긴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인질이나 이렇게 잡혀갔어. 그러면은 잡혀갔으니까 그걸 이제 너희들이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한 사람 진짜 그렇게 하긴 해야 됐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은 보전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이 탐관오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어쨌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 5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방문자전이랑 그리고 특기전 하면 일단 끝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 그 고전산문 이거 안 한 건 어떡합니까? 일단은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놓고 제가 이제 그 뭐죠? 현대소설 할 때 일단 현대소설 위주로 가긴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풀어는 두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도 되겠지만 좀 산문이라 좀 힘들잖아요. 맞죠? 산문이라 좀 힘들어서 일단 다음 시에는 우리가 현대소설 6까지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현대소설 6 탑 항서까지 풀고요. 고전 산문 나머지 일단 안 한 거 일단 풀어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6까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남으면 못했던 것도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겠나요, 여러분? 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꺼주세요.